네, 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. 오늘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.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자, 첫 번째 미국의 물가지표 얘기 좀 해볼까요? 사실 네.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는 우리가 크게 보진 않는데 네. 요즘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이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 지표를 좀 보죠. 네. 간밤에 좀 시장이 원하는 대로 좋게 나왔다고요? 네. 뭐 예상치만큼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만 이제 생산자 물가하고 소비자 물가가 좀 다른 점은 생산자 물가가 너무 좀 낮아지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마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또 다시 고용을 줄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것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좋아할 내용은 솔직히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물가가 계속 좀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조금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또 이것을 경기 침체 쪽으로 해석한다라기보다는 금리 인하가 이제 조금 더 높게 나올 수, 그러니까 높게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9월달에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 더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어저께 미국 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자연스럽게 이제 9월 달에 컷이냐 비컷이냐 네. 아니면 그 이상이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 지난주하고는 완전히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. 네. 지금 CME 금리 선물 시장에서 52.6%이 정도면 이제 비컷이 빠르게 반영되는 그 시점인데 네. 우리 증시도 그래서 오늘 좀 반등세가 있죠. 네. 한다면 이미 다 반영될까요? 아니면 정말 비컷을 한다면 좀 긍정적일까요?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 0.25%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비컷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FOMC가 조금 경기 둔화 보다 조금 더 안 좋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경기 둔화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경기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떤 좀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0.25%가 0.5%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오히려 저는 대신에 이제 남은 횟수 동안 FOMC 회의 기간 동안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0.5%를 한 번에 인하하고 또 지켜보고 또 인하를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FOMC는 0.25, 그 다음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금리 인하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지속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 맞는 것이지 0.5%를 확 인하를 해버리게 됐을 때는 그 다음에 FOMC 패드 쪽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0.25%를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참 9월 달에 FOMC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9월 달 FOMC를 앞두고 저희가 다시 한번 프리뷰를 할 텐데 유창희 대표의 말씀이 이런 것이죠. 9월 달에 한 번에 B컷을 하게 되면 경기 네. 침체에 대한 우려가 너무나 클 것 같다. 네. 따라서 우리가 베이비 컷이라고 하는 0.25%포인트씩 대신 매 회의마다 할 네. 것이다. 그래서 총 그 횟수는 지금보다 좀 길 것이다. 네. 그러면 주식시장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. 자, 이번 9월 FOMC에서 참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? 자, 주식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습니다. 네. 엔비디아가 마치 우리 실적 엄청 견고해요. 이 이후 3분기, 4분기 내년까지도 엄청 달릴 거예요. 이런 네. 기세인데 간밤에도 6% 이제는 급등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. 네. 급등했다고요? 네, 한 6%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은 박스권 하단에서 조금 이제 회복하는 정도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일시적으로 좀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율 반등의 연장선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이것만 가지고 완벽하게 다시 뭐 $140까지 올라간다, 또 그 이상으로 간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건 꼭 엔비디아뿐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TSMC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죠. 7월달 그 매출 결과치가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계속 앞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
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개선시켰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급락은 뭐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글로벌 증시가 조금 이제 주요 악재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?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상당 부분 만료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중동 이슈도 그렇게 뭐 크게 확정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물론 이제 계속해서 지표를 확인해야 되지만 이것도 상당히 좀 많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걸 본다라면 약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증시가 좀 완만하게 반등하는 국면에 8월 말까지 혹은 뭐 9월 달까지 이어지면서 기술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대표님 말씀 좀 들어보면 지금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생각이 네. 좀 드는데 근데 아까 자료에도 잠깐 나왔겠지만 팩셋에서 나오는 컨센서스를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종합했네요. 기본적으로 매출 예상액이 3분기에도 290억 달러 정도면 네. 전년 동분기 대비 100% 넘는 신장세이고 네. 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뭐 블랙앤지연이 있었는데 그게 네. 시기보다 좀 빨라질 거다. 엔비디아한테는 되게 호재적인 이슈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? 저는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는 한없이 좋게 보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 증시만 본다고 하면은 뭐 일단 지난 7월달 고점 대비해서 증시가 거의 코스피 기준으로 한 17% 정도 하락을 했었고 코스닥도 한 20% 넘는 6% 정도 7월달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했다가 지금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온 거거든요.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나스닥도 어저께 3% 정도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사실은 7월 고점 대비해서 감안한다라면 급락한 거에 한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온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엔비디아 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치 한 290억 달러 전후에서의 어떤 가이던스가 형성되어 있고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한 100에서 한 120%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뭐 이 증가 폭은 이제 갈수록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블랙엘이라는 이제 이 기술적 결함 문제가 이제 확인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. 어쨌든 4분기 인도는 이제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그렇다고 4분기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내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게 생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상당 부분 지연이 오래 가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만으로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. 시장 자체가 지금 큰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을 주는 국면이기 때문에 다시 뭐 코스피 기준으로 2,900포인트를 간다?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하지만 지금 여기서 빠른 속도로 8월 말까지 간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충분한 기간 조정 그러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연말까지 뭐 대선 전이라든지 그때까지 해서의 2,900억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오른다고 해서 성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도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설사 또 빠진다고 해서 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. 그냥 현재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국면인 거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물론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겠지만 최대 오른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코스피 기준으로 한 2,700포인트에서 2,730포인트까지 21선 정도까지 오르고 났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고 그러면서 완벽하게 21선 돌리면서 상승 반전이 된다. 그럼 그때는 상당히 좋은 공격적으로 주식을 더 살 수 있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21선 완벽히 돌리기 전까지는 저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달 말에 28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 블랙에로 시작해서 블랙에로 끝날 것 같다라는 네.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군요. 자,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대표님께서 기간 조정 말씀하셨어요. 네. 자, 조정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 안에서의 수급적인 변화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인데 자, 그렇다면 기승전 이 반도체의 주도주가 수급에 의해서 바뀔까요? 아니면 여전히 반도체는 주도주로 올라설까요? 저는 의외로 주도주로 올라올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동안 반도체 관련돼서 많은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뭐 양측이 손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수급이 많이 가벼워졌어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용융자자 같은 경우도 그 이번 하락이 7월 중순까지만 보더라도 거의 20조 원 가까이 육박하던 것이 지금은 17조 초반, 뭐 한때는 16조 한 8천 원대까지 거의 3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. 그 3조 원 정도 줄어든 게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은 아프지만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서 강제 매매
반대 매매로 이제 처리가 된 것이라는 거죠. 그러면 그만큼 수급이 가벼워졌다는 얘기는 증시에 작은 자금만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오는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의외로 우리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보면 조선주라든지 바이오가 빠르게 반등을 주다 보니까 이쪽이 여전히 좀 주도주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쪽은 고점을 좀 회복하고 나서 지지부진한 모습이에요. 근데 의외로 상승세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쪽이 반도체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의외로 이제 이러한 모습이 조금 더 이어지는 모습, 그러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라면 의외로 8월 중순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10월 초 정도까지는 반도체가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급적인 흐름들을 계속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표님의 이 투자 시계를 쭉 종합해 보면 이달 말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9월 FOMC 이후에 10월 초까지 네. 아무래도 꾸준하게 반도체주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섹터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? 일단은 어찌됐든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삼성전자는 뒤늦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강하게 못 주고 있지만 하이닉스가 반등을 주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이제 저평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반영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중소형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외국인하고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세를 유입 중이었던 종목군들, 유입 중인 종목군들이 조금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제 종목을 몇 개 좀 골라봤습니다. 그래서 보니까 유진테크라든지 뭐 제우스, 뭐 원익 IPS, 뭐 PSK, 뭐 파크 시스템스 같은 기업들은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 7월 달부터 보시면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유입시켜 주었던 종목군들이고요. 또 이들 종목군들이 최근에 반등을 강도도 다른 반도체 소부장주보다 오히려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그전에는 뭐 HBM을 보자, 뭐 소부장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이렇게 섹터별로 말씀을 드렸다라면 지금은 일단은 수급에 좀 앞서서 먼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시장에 돌아섰을 반도체에 대해서 더 수급이 들어올 때 이쪽에 더 집중돼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추세가 완벽히 돌아섰을 때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보내드리기 전에 내일이 또 징검다리 휴일 아닙니까? 네. 전약 후강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사실은 내일의 휴일이 좀 달갑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고 전 개인적으로 뭐 소매 판매가 더 중요해 네. 보이는데 우리가 이런 휴장에 전후로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은 뭐 이제 내일 우리가 휴장인 게 오히려 저는 좀 안도감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사실 CPI가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미국 증시 하락을 좀 피할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러면서 또 소매 판매 결과를 좀 확인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징검다리 연휴가 그전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최근 일주일 정도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식뿐이 아니라 뭐 코스피, 코스닥, 선물 모두 거의 뭐 개점 휴업 상태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. 경제 지표인 것인지 아니면 잭슨홀일지 엔비디아 실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. 그러면 오후장을 갈수록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되는 모습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다행히 이제 아침 9시보다는 조금 더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오곤 있습니다만은 오후장을 갈수록 폭발적인 매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꾸준하게 매수가 계속 더 들어오면서 시장이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었지만 뭐 시가를 지키거나 아니면 시가보다 이상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일단은 외국인들은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 해석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편안하게 수요일장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절기상 또 말복이기 때문에 말복은 또 수급적으로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거의 끝나간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의 하락과 오늘의 상승에 일희비하지 말고 징검다리 휴일을 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 오늘
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대표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